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리뷰 Y 시간 평가님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했는데요. 이 변이종은 11월 초에 WHO에서 그 존재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12월 1일 날 첫 확진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뉴스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YTN이 이렇게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보도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YTN은 11월 27일 WHO 새 변이 우려 변이로 지정, 이름은 오미크론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한국언론재단의 그 뉴스 검색 프로그램인 카인즈를 이용을 해서 오미크론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11월 27일부터 그리고 12월 6일까지 YTN의 주요 뉴스를 전부 다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600여 건이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헤드라인 자체에 오미크론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기사만 하더라도 400건이 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YTN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관심도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도줄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오미크론 발생 초기 몇몇 보도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감성적 용어들이 사용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특히 국제뉴스나 경제뉴스에서 단어들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헤드라인에서부터 공포, 빨간불, 폭락, 폭발적 증가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나 국제 경제 또 증시 관련 보도들은 국내 경제의 심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큰 상태입니다. 자칫 불안감이 절망감으로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안을 조성하는 감성적 단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미크론과 관련된 초기의 YTN의 보도가 좀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재난 보도가 취하기 쉬운 그런 공포 장사를 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도 한번 경험을 한 것인데요. 공포를 생산하는 언론이라는 점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접근,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감염병 보도 준칙을 보면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감염병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차원에서 오미크론 공포 이런 표현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유가가 12%, 13% 이상 떨어졌고 지수가 2% 이상 하락한 것을 외신이 이제 패닉이라고 보통 보도를 하는데 이걸 또 우리만 또 우려 정도로 이렇게 공포가 아니라 우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보도 양도 아무래도 오미크론 관련 소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양적으로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점을 볼 때 이 소식을 전할 때 확인된 소식을 전하는 건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YTN 구성원들이 특히 어떤 공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장사한다? 이거는 성향도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그거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일하는 이 루틴을 보면 그거하고 좀 멀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관련 보도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평가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반적인 보도 이외에도 대담에서도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평가원님?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오미크론과 관련된 보도는 YTN 보도는 이전의 보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좀 유심히 봤었는데요.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유재복 해설위원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감염병 거의 전문 기자로서 초기부터 보도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의료 전문인 못지않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그리고 기자로서의 촉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보도를 잘 해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그런 그 채널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해당 뉴스에서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상황과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징과 그리고 정부의 방역 강화 방안 발표에 관한 뉴스 그리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그런 재택 치료의 실효성 그리고 거리두기 조치 등을 전방위적으로 잘 알린 그런 뉴스가 12월 2일 날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쭉 지켜보니까 류 해설위원님은 정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담 중에서 저는 특별히 눈여겨봤던 것들이 의료 전문가가 출연한 코너, 이 코너들이 아주 유용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연결해서 해설을 해주심으로써 변이 바이러스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민감한 어린이 청소년 접종 문제라든지 병상 확보에 대한 아이디어, 방역 팩스 확대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에서는 의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줬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한 보도들로 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 따끔한 지적과 함께 칭찬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좀 잦아들지 않으면 관련된 보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염병 보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자를 만나고 인터뷰 방송을 내보낼 때에는 신상 노출이나 혐오 정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방송된 뉴이저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두렵고 경향 없어 거짓말, 오미크론 첫 감염자 인터뷰해보니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 중에 인터뷰 대상자의 신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돼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 부부의 출생지나 국적, 또 부부가 몸담고 있는 교회, 신도의 인적 구성 같은 정보였는데요. 이런 정보는 다른 언론에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정보였었습니다. 앵커께서 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할 점을 짚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염병 보도 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과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초기 진원지와 집단 감염 확진자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과 낙인 찍기, 또 지역 혐오, 개인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을 우리가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도 두 부부와 자녀들까지 신상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다른 언론에서 접했는데요. 감염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감염병 보도 준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히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서 추측이나 과장 보도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알지 못하는 것, 특히 무지에서 발생하는 공포와 패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준칙의 내용을 적은 것일 텐데요. 새로운 것의 출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언론도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사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냉정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차별과 낙인 그리고 과도한 우려를 키우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YTN 구성원 모두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관련해서 새로운 콘텐츠도 눈에 띄었다고요? 예, 제가 이번 주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보도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던 중에 발견한 콘텐츠였는데요. YTN 유튜브 채널의 에디터 픽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모아서 볼 수 있도록 YTN 관련 보도들을 이슈별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묶고 반복 재생을 해주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오미크론 보도 관련해서는 국제뉴스, 국내 유입, 또 방역 대응 등에 대해서 보도와 대담을 국면별로 이렇게 쭉 묶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슈를 이해하고 또 추이를 쭉 따라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컨텐츠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을 준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회수도 높더라고요. 네. 에디터님 옆에 나와 계셔서 일부러 그거 뽑으신 건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외에 또 새로운 콘텐츠인 것 같은데 한방 이슈라는 콘텐츠가 또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 좀 해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에디터 픽, 그 한방 이슈 모두 다 디지털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이 코너인데, 예를 들어 이제 대장동 이슈를 다룬다 그러면 뭐 전문가도 출연하고 기자도 나오고 리포트도 있고 뭐 단신도 있고 전화 연결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는데 각 뉴스 시간, 전 뉴스 시간에도 하고 그 다음 뉴스에도 합니다. 근데 시청자가 볼 때,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그걸 업로드할 때는 개별적으로 업로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디지털 센터에서 이거를 시간 순서, 그 맥락 순서, 그다음에 기승전결로 정리를 해서 이제 에디터가 정리를 1, 2, 3, 4, 5번 이렇게 쭉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 이슈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이제 한방 이슈, 그 이제 박광열 앵커가 지금 이제 그 거기 가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필요한 내레이션까지 읽어주면서 이 이슈가 궁금합니까? 그럼 이거 한 번만 보시면 10분, 20분 이렇게 쭉 보시면 정리가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콘텐츠고 조회수도 많이 몇십만씩 이렇게 나오는 아이템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방 이슈 자주 보시면 되게 유용하게 뉴스를 좀 그 이해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또 막판에 틈새 홍보를 또 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완전히 새로운 뉴스거리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보여주는 방식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YTN의 기사는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변종 바이러스 보도와 관련해서도 보도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됐고요. 그리고 기자의 전문성도 훨씬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YTN의 보도가 감염병 보도의 그런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보도, 화제성보다는 정보성 추구해야.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위험성을 과장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보도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두려움에서 가려져 있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시민들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된 언론을 믿지 않을 겁니다. YTN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정확한 검증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화제가 되는 보도보다는 정보가 충실한 보도를 이어가 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